그래서 저는 영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하필 영화 보는 일이라서 그랬는데 최근에 저는 한공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주는 집단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혼자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아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노래를 부르고 수영을 배우는 일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일이 이 아이에겐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하려고. 국가가 대책을 세운답시고 수영 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정말 처절하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럽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그럼 이 땅에서 영화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저에게 굉장히 기시감으로 다가왔는데요. 기시감이라고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영화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연스러움이고 그럴듯함입니다. 영화가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은 바로 이 그럴듯함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하고 너무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정말 그럴 것 같은 거 있죠. 가만 생각해보면 꼭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영화는 대중하고 소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가 대중과 갖고 있는 그런 접점이고 최고의 행복한 만남이라는 것은 그럴듯함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화는 이 시대에 정서적인 연대감과 어떤 저의 표현으로는 정서적으로 최대 공약수 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최대 공약수를 읽는데 영화만큼이라도 조금 기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영화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최근 한국 영화 한 두 가지 정도 흐름을 생각하게 됐어요. 한공주 이야기도 했지만 한 두 가지 흐름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영화가 사적인 범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한공주와 마더, 한공주, 그다음에 시 이런 영화들을 보면 피해를 당한 여학생,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국가나 어떤 사회에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마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쓴 정신박약아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넌 엄마도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언어예요. 엄마도 없으면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정말 없는 것. 이것이 영화가 읽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범죄 앞에 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또 하나의 흐름은 국가적인 재난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감기나 연가시나 더 테러 라이브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와 어떤 책임을 지는 자들의 총체적인 무능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잖아요.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심지어 연가시 보면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봐야 이 연가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뭐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데 그렇게 한 해 감기 환자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작지 않다.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대사죠. 너무 분노, 그걸 벌써 영화는 2년 전에 해냈어요. 똑같은 얘기를.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테러 라이브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 나가서 사과해라. 딴 거 필요 없다. 돈 필요 없고 대통령 나가서 사과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기에 보면은 차인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책임지겠다. 내 국민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미군의 전시작전권 통제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영화가 다뤄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세월호 참사하고 관계돼서 미디어가 얼마나 권력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시고 미디어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미디어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더 테러 라이브도 사실 이 방송사라는 공간을 주요 공간을 설정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권력 집단을 권력으로 공간으로서 다뤄내고 있죠.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서 요즘 한국 영화에서 땅에서부터 호소해오는 아우의 핏소리라는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을 많이 울리고 자주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영화들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사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고통을 재현하는 것,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다르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영화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너무 점잖지 않았나, 너무 점잖고 너무 나이브하고 사실은 너무 순수하게 그렇게 그냥 다뤄내고 드러내는 데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학자인 토마스 엘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전 영화는 사람들의 확신을 조장하는 능력이 있어서 영화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는 영화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를 관객과 결합해서 관객의 의식을 사로잡고 그들의 의식 속에 들어감으로써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전과 선전영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갖고 있어요. 너무 싫죠. 그렇지만 어떤 때에는 영화가 조금 더 선전적으로 되는 것을 어떤 때는 좀
용인하거나 심지어 응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요, 텔레비전에 비해서 미디어 권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미디어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텔레비전 뉴스라는 건 말 그대로 뉴스잖아요. 새로운 것을 늘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갖고 있는, 영화는 순발력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은 지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억 얘기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순발력과 지구력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뭔가를 질러요. 그럼 얘는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늘 새로운 것들에 대해 새로운 사건을 다뤄야 되니까. 그럼 이걸 영화가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안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내고 있는 것이 사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미디어가, 여기서 미디어라는 대안 언론이 되겠죠. 대안 언론이 뭔가를 찔러요. 순발력 있게 찌르면 그걸 영화가 받아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중 영화가 퍼뜨려요. 그러면 어때? 이걸 다큐멘터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걸 누가 했냐면 또 하나의 약속이 그렇게 했죠. 또 하나의 약속과 탐욕의 지국이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패키지 기획 같은 거, 이런 것들 응원하는 거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누구나 요즘에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말하고,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생명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부패한 권력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서적인 공감대, 정서적인 최대 공약수가 지금만큼 그리스도인들과의 정말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는 그대로잖아요. 성경 그대로 일치하는 경우가, 혹은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큰 경우가 사실 또 있었나 싶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이 시대에 우리가 영화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영화를 한 사람이니까 영화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영화를 보는 우리가 이 와중에도 영화를 보고 있고 책을 읽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